99% 사는 거는 말 안 하고 1% 사는 것만 1%만 갖고 얘기해요. 그런 거 나도 들어보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시면 돼요. 아까 좌파라고 우파라고 말씀하셨대요. 제 생각이 좌파가 있어야 우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좌파 세력을 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좌파라고 우파라고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우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을 존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헌법대로 해야 돼. 헌법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고 하나의 단체로서는 인정해야 되지.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며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우파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파지. 좌파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좌파는 대충 보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다만 정책은 평등 위주로, 분배 위주로 하겠다 하는 생각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북 좌파, 김정일을 따라가는 좌파. 이 사람들은 헌법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한국 사회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북 좌파,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면서 경제 복지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자고 동반자고 그런 사람들이 야당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마지막 한 사람 지금 마지막에 많이 들었어요. 네, 조금 우리 허락하신다고 한두 분도 하겠지만 마지막 나로는 마지막. 있는 그대로의 역사관을 알기 위해서 역사관을 알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이 교보문고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사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 내가 쓴 박정희 전기도 있고,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쓴 대한민국 그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 대한민국 한국 현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신고 하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내한테 추천받겠다 생각하지 말고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면은 그걸 많은 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중에 특히 이승만 전기를 하나 읽어보세요. 이승만에 대한 읽고,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 이승만. 그리고 전쟁사, 6.25 전쟁에 관련돼서 쓴 책들이 많이 요새 좋은 책들이 번역 때 나온 것도 있고, 또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도 제가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친북 좌파에 대해서 쓴 한국,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것보다 더 알고 싶으면 조갑제닷컴이라는 걸 치면 거기에 역사 이야기, 뭐 스포츠 여러 가지 많으니까 들어와서 충분히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재밌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또 재미가 있고 감동적이고 역사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조갑제닷컴에 들어가면 아주 강의가 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한 번 한 사람은 그리고 질문했으면 답변자를 바라보는 게 그런 훈련을 일단 전해시킬게요. 근데 만약에 보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당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려난다거나 그런 게 소외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뭐 보수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말에 따라서는 이게 우파 좌파는 좀
비과학적인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 대세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 뭐 이런 또 용어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부가 출범하면은 다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은 실제보다도 그것을 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입니다. 모든 통계가 한국 사회는 가장 평등한 나라로 나와요. 그건 국내 통계가 아닙니다. 외국 통계가 완전 평등하다. 첫째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가장 없는 나라. 서울과 지방. 동서의 차이가 가장 없는 나라. 그리고 권력 잡은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민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종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가장 평등한 사회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래도 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노숙자도 대통령 이건희하고 같은 수준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 눈으로 보면 뭐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건희와 노숙자가 같은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는 몰라. 무덤에 들어가서는 몰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모습도 다 다르지. 그럼 뭐가 평등이냐?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된다. 기회의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까 마지막 칸인데 세 분이 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분만 더. 예. 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네 약간 오빠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결과론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정부가 이제 독재를 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는 결과만 보고 하는 거니까 이제 잘못된 거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역사관을. 균형 잡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물의 전체를 봐요. 전체.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킨 그 한 점만 보면은 독재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생긴 전체를 보면은 근대화 혁명가고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전체를 보면은 잘한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러버리면은 그런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재자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이 잘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독재자로서 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평가하는 데는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과. 정치는 결과로서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기보다는. 그리고 또 균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항상 변해가는 거예요. 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한마디로 평가하지 말자. 좀 여유를 남겨놓자. 여유를 남겨놓자. 그러나 뭐 김일성, 김정일 같은 거는 여유를 남겨놓을 뭐 여지도 없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다 너무 속단하지 말고 나이가 들면은 보는 눈도 달라지겠지.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다 내한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지. 정확한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네가 우파가 되라 좌파가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물을 비판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좌파가 아닌 사람은 그건 뭐냐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좌파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머리가 없는 사람. 그런 건